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장은요, 노인 체육론이고요. 필수 과목이죠. 이 노인 체육론은 노화의 특성, 노인의 운동의 효과,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내고 있는 노인 운동 프로그램 설계, 그리고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즉 노인에게 있어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또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엔 효과적인 지도 방법까지입니다. 노인 체육론은요,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노화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 노화란 무엇인가? 에이징 이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인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우리는 분류하고 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역연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민등록상 몇 세이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74세까지를 연소노인, 84세까지를 중고령 노인, 99세까지를 고령 노인, 100세가 넘으면 초고령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역연령과 대비되고 있는 요즘 많은 연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기능적, 즉 신체적 나이라는 학문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한 기능적 체력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자라는 연령이에요. 네, 연령은 70세이지만 신체 기능들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60세의 성인과 비슷한 근력과 근지구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신체 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노인을 70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바로 이 기능적, 즉 신체 연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령화 사회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은 한 국가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이상, 고령 사회는 14% 이상,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 14, 20 이렇게 구분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노화의 변화이에요. 너무나도 아쉽고도 슬프게도 노화의 기능적 변화는 모두 다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변화, 중추적 변화,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되고요. 최대 심박수가 감소하고요. 최대 심박수 역시 감소하고, 근육의 수축 시간 역시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빠르고 짧고 강하고 폭발적인 힘을 내지 못하더라. 수축기 혈압의 점유력이 증가가 되고 운동에서 분리된 카테콜라민, 즉 흥분성 물질들, 심장을 빨리 뛰게끔 할 수 있는 심장 흥분성 물질 역시도 분비가 덜 되더라 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말초적인 변화는 운동을 하는 근육으로부터 혈액의 흐름이 감소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근육에 혈액이 몰려야 되는 것이고, 그 근육에서는 몰려있는 나한테 오는 혈액, 즉 산소와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증가돼야 되지만, 이것들이 에이징으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육의 변화 역시도 근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인데, 근력이 감소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근감소증, 즉 살코피니아라고 하는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되더라.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가 되니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출력될 수 있는 근력 또는 근지구력 역시도 계속적으로 저하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흡기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역시도 근육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이 호흡기의 변화도 점차적으로 저하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신경계의 변화 역시도 저하된다. 기억력, 주의력, 지능, 정보 처리 속도,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노화의 이론이에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이론입니다. 유전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유전적 이론이고요. 손상의 이론은 세포 손상이 누적이 돼서 세포의 기능 장애가 생기고 괴사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 바로 이 손상 이론이고요. 점진적 불균형 이론은 우리 몸이 점차적으로 노화되면서 신체적인 밸런스들이 균형이 깨지더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체 기관이 각기 다른 속도로 노화하면서 생물적 기능, 특히 중추계와 내분비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노화 이론이에요. 17년, 19년, 21년, 22년, 23년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의식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채워지면 애정의 욕구를, 다음에 존경의 욕구를,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와 특징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됨으로 인해서 상위 단계의 욕구로 발전된다라는 것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이론이에요. 총 8단계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자, 0세에서 1세는 신뢰 대 불신이에요. 두 번째는 1세에서 3세가 되면 자율 대 수치와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3세에서 5세는 주도적인 것과 죄책감, 그리고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 되면 역량과 그에 대한 반감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세까지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는 내 역할에 대한 혼돈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20대가 넘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친분, 많은 사람과 유대관계를 갖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을 즐기느냐에 대한 고독에 대한 반감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7단계는 중년 성인이 되면 내가 생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정체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에 노년기가 되면 자아의 주체성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단계 이론을 에릭슨이 이야기하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발트의 선택적 적정화 이론은 성공한 노화는 나이 듦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들이 떨어진다. 즉 적응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에 초점을 둔다. 어느 곳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 노화 이론이에요. 사회학적으로 18년, 22년, 24년에 기출된 문제이고요. 자, 활동 이론은 일상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행복하다,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속성은 가장 성공적으로 늙는 것은 긍정적인 건강 습관과 선택, 생활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년부터 노년까지 지속적으로 쭉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연속성의 이론이다. 분리 이론은 노년기라고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난 늙어도 나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잘 꾸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리 이론이에요.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삶 속에서 그 분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성찰하고 생각하고 노후 생활에 대해서 더 준비할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하위 문화 이론은 공통된 특성을 가진 노인의 집단에 형성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유한 행동 양식을 만든다는 이론이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신체적인 특성은 다 감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심리적 특성 역시도 계속 감소된다, 우울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체적 특성, 신체의 기능과 구조가 저하된다라는 것들, 피부 지방의 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뼈대와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 근육의 감소, 심장이 비대되거나 심장 박동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신체적 구조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외면적인 신체의 변화 역시도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질병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외면적인 신체 변화에 따라서 만성질환이 유발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계속 안 좋은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언젠간 고장나고 있다. 마치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특성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많이 못 걸어다니고, 예전보다 많이 못 뛰어다니고, 예전보다 많은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많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니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향과 소극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의존성이 증가된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못하니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존성이 증가하고 조심성이 많아진다. 과거지향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고독감이 증가가 된다. 그리고 이해력이 낮아진다라는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은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번 장 역시도 잘 머릿속에 서랍 정리를 하고 이 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이번 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